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크록스의 22년 4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크록스는 945밀리언의 매출을 발생했는데요. 항상 4분기가 좋지 않은 이유는 역시나 계절적인 영향이 크죠. 전년도 동기 대비 61% 성장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 4% 하락했습니다. 크록스 마진율 같은 경우는 헤이듀드를 인수하면서 63%에서 약 45%까지 떨어졌는데요. 크록스의 마진율은 55% 정도이고 헤이듀드가 약 30%의 마진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마진율은 점차 개선될 예정입니다. 매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헤이듀드는 2억 6,900만 달러에서 2억 7,900만 달러로 10밀리언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크록스는 715밀리언에서 666밀리언으로 약 50밀리언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매출 유형으로 본다면 다이렉트 투 컨슈머 DTC는 45밀리언에서 51밀리언 가까이 성장했고요. 홀세일 매출은 5억 3,500만 달러에서 4억 3천만 달러까지 감소했습니다. 물론 홀세일 매출도 감소했지만 중요한 것은 유통사들의 인벤토리가 감소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다음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리테일 매출은 1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자, 크록스로 한정해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런 계절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 아시아 같은 경우는 1억 3,800만 달러에서 9천만 달러로 계절적인 영향을 확실히 받았죠. 그리고 유럽은 1억 3,100만 달러에서 1억 1,800만 달러까지 그렇게 많이 떨어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매장 수로 본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73개에서 340개로 매장 수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이 89개,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자, 중국이 34개에서 33개, 일본이 13개, 싱가포르 17개에서 16개 감소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4.5빌리언을 유지했는데요. 부채는 3.9빌리언에서 3.7빌리언. 그래서 부채 비율은 620%에서 450%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헤이듀드 인수로 인해서 부채가 급증했는데 이 부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억 달러 정도를 분기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억 달러 전부를 부채 해소에 사용한다면 23년 4분기에는 약 127%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23년 4분기부터는 정상적인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올해 연말쯤에는 자사주 매입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부채 같은 경우는 2.7빌리언에서 2.6빌리언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2.3빌리언까지 떨어졌죠. 자, 그래서 평균 2억 달러 정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1억 5,300만, 1억 6천, 그 다음에 3억 6,500만 달러죠. 그래서 분기 평균 2억 달러 정도는 현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그대로 대출을 갚는 데 쓴다면은 23년 4분기에는 자사주 매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자, PER 같은 경우는 저번 분기 6.11에서 14.74로 굉장히 올랐죠. 왜냐하면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이키의 PER 35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절반밖에 안 되고요. 자, 나이키 연평균 성장률이 크록스가 23년도에 15% 성장한다고 보면 누가 더 싸야 할지 생각해보면 금세 답이 나오죠. 주식의 숫자는 자사주 매입을 중단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남으로써 62.5밀리언까지 늘어났습니다. 주식의 비중은 저번 분기 82%였던 기관의 비중이 92.7%까지 무려 1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기간에 주가가 거의 2배 정도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냈죠. 자, 그래서 기간이 사니까 주가가 오른다. 이런 공식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크록스가 23년도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전년도 대비 10에서 13%밖에 오르지 않는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은데요. 약간은 좀 아쉬운 가이던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Q1 같은 경우는 27에서 30% 성장한다고 봤고요. 이것은 홀세일 매출이 줄어들긴 했지만 유통사들의 인벤토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다음 분기에는 홀세일 매출이 충분히 올라와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3년 1분기는 일시적으로 굉장히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컨퍼런스 콜 내용을 확인해보면요. 자, 샌들 분야의 세계 1등 회사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통의 신발 회사들은 샌들을 사이드 메뉴로 취급하죠. 하지만 크록스는 아니다.
30빌리언의 큰 시장인 샌달의 세계 1등 브랜드가 되겠다라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 샌달 분야는 30% 성장했고요. 특히나 인도, 동남아에서 반응이 좋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90% 성장했고요. 남미 같은 경우도 3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23년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중국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한국도 이렇게나 다들 크록스를 신고 있는데 22년 30% 성장했고요. 우리 애들만 하더라도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크록스를 계속 사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전히 인기가 있다. 자, 23년 가이던스는 10에서 13%로 매우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유럽의 전쟁 상황을 고려했고 완전히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을 유럽이 상쇄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진출했는데 100% 성장했다라고 해서 유럽도 장기적으로는 자신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마진율이 헤이듀드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23년도 마진은 55% 정도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크록스의 지난 5년간 성장률을 본다면 S&P 500을 한참 앞서 있죠. 자, 그래서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오른 주식 두 번째를 기록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록스 영상을 처음 만들 때부터 크록스는 충분히 S&P 500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크록스가 주가가 10빌리언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S&P 500에 들어가기에는 좀 낮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지금 너무 높죠. 헤이듀드 인수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이것이 S&P 500 진입에 발목을 잡는데 신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진 이 크록스가 S&P 500에 못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평가된 주가가 해소되고 부채만 정상적으로 가준다면 저는 S&P 500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록스를 정리해보면 자, 23년에는 중국에 제대로 집중해서 중국에서 매출을 좀 올리겠다. 그리고 저성장 국가 같은 경우는 크록스 가격이 굉장히 높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크록스 한두 개 사는데 부담이 없지만 동남아, 인도, 남미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는 크록스가 굉장히 비싸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샌달로 잡겠다는 것이죠. 동남아, 인도, 남미는 그래도 따뜻한 국가니까. 자, 그리고 유럽의 반응도 좋았다. 영국 같은 경우도 100% 성장했고 이것이 전 유럽에 퍼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의외의 인기 지역이었던 러시아 시장을 접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을 낮게 잡았다라는 것이고 제가 처음부터 크록스를 투자했던 이유 이 저평가가 해소된다면 시가총액 20빌리언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높은 마진, 신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년 말에 부채를 줄이고 주가 저평가가 해소된다면 S&P 500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크록스 S&P 500을 올해 연말에 진입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